이쪽입니다. 네,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방금 지재처장님하고 한번 얘기했던 게 있는데, 지금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위 장롱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롱특허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국민들한테 오히려 주주로 참여해서 NFT식으로 조각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건 될성 싶은 특허다, 장롱특허지만, 그럼 그걸 주주로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기업이 달라붙어서 이 특허를 제가 상품화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우리 이제 과기부 쪽에서, 혁신본부 쪽에서 예산을 갖다가 매칭하는 형태로 사업화해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체국이 전국에 3,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센터, 주민센터들이 한 3,500개 있으니까 그 공간이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 우체국 같은 데다가 서로 남는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잉여 생산된 제품들을 놓고 그냥 드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러면 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님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주관으로 추진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올해 1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국민, 기업, 정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모금액 목표를 달성했고, 모금액도 최고 기록을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모금액은 약 5,124억 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 교육 자립 지원, 맞춤형 돌봄 등 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캠페인은 종료되었으나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의 관심과 나눔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데,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도 모금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접수하고요. 이제 부처 협조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기후부 장관님 순서대로 이어서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입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지난주 감사원에서 24년 말에 주요 공공 시스템을 모의 해킹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의 해킹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주민등록번호 탈취 가능성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되어 개인정보가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보면 취약점 점검이나 접근 권한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적정한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유 현황 및 관리 체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에 공공부문이 보유한 개인정보 개수는 약 770억 건이고 공공시스템 중 57개 부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382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통상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구축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구축되었고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합니다. 이때 시스템 운영기관이 1차적인 관리 책임을 지지만 소관부처도 지도, 감독 등 2차적 책임을 담당합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개인정보 있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장의 최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인 ISMSP 인증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적 보호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12월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도 강화했습니다. 중대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액 과징금을 상향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전면 공표를 할 계획입니다. 부처 협조 필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는 우선적으로 긴급 실태 점검을 통해서 시스템의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중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 점검, 본부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의 실태 점검도 필요합니다. 한편 개인정보인은 최초로 공공부문 6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과 인력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현황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행안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과 보호 투자, 재원 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 AX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점검하고 적정한 안전 조치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도록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국가데이터처의 역할은 뭔가요? 국가데이터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랑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여태까지는 주로 통계였는데 앞으로 이제 국가데이터 전반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권한이 통계 데이터에만 미쳐 있고요. 국가데이터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 기본법을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다 제정되고 나면 그 법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랑 같이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국가데이터처를 만든 취지는 통계청 업무는 기본이고 각 정부, 각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활용 가능하게 뭐 가공하거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이 일을 하자고 만든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가데이터 기본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법적 권한은 그렇고요.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법 그 틀을 만들어서 지금 연구 용역이 진행 중,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인데 그 이전에라도 그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통계위원회 내에 특별 분과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지금 협의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업무에 이제 특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죠? 정보 보호 업무에 특화되어 있지만 동시에 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그건 보호책을 당연하고. 가져갈 건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호, 안전 뭐 이런 게 여기에 중점이 있다면 데이터처는 활용에 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1차 책임은 데이터 발생하는 운영기관, 2차는 소관 부처. 이렇게 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정책, 위반 시 조사 제재. 그러니까 안전과 보호에 중점이 있는 거고. 여기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최종 책임 기관은 각 부처는 자기 거니까 당연히 일상적 관리를 하는 거고. 네.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게 조정 관리, 가공하거나 또는 네, 전체적인 기본 틀은 저희 국가데이터처에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최고 데이터 책임자는 데이터처장인 거죠. 네, 그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기후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아리백